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 윤태곤의 판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사이에 가장 크게 바뀐 정치권 흐름은 국민의힘이 전대로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거. 네. 사실상 물론 뭐 금요일에 최종 확정이 돼야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된 거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지금 지도부에서 별로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낮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많죠. 뭐 윤심이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룰을 바꿀 수 있는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의 네. 벽을 통과하는데 별 걸림돌은 없을 것 네, 같아요. 전국이 통과하는데 네. 지금으로선 걸림돌이 없어 네. 보인다. 그래서 당원 투표 100%, 네. 즉 당심 100% 플러스 결선 투표제 도입까지가 네. 이제 정해진 건데 이게 누구에게 더 유리하냐는 뭐 물을 게 필요 없는 건가요? 뭐 당원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이 유리하겠죠. 근데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요즘 대통령 지지율도 좋고 예, 많이 좀 네. 올랐죠. 40% 정도까지 당도 오르고. 같이 동반 상승이고. 예. 그럼 지금 현행 제도가 이제 당심 70% 여론조사 30%인데 이 여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는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를 걸러내고 뭐 정의당 지지자 걸러내고 국민의힘 지지자에다가 무당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한다고 해서 뭐 당심에서 인기가 좋은 사람이 역전당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는데. 아, 지금 현행 7대 3으로 해도 네. 근데 왜 자꾸 이러면 이럴수록 뭐가 꿀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뭐 제도 같은 면에서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은 과거에 이렇게 해놓은 데는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제도 바꿀 수 있죠. 근데 그럼 좀 시간을 두고 예. 앞으로 다음 게임은 이렇게 한다. 뭐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도 룰이 바뀐 게 좀 있어요. 근데 이걸 월드컵 개막 직전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참 전부터 피파에서 각국에다 다 알리고 시뮬레이션 하게 하고 그랬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좀 무리수를 두는 게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 자신감이 없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7대 3으로 해도 당심 충분히 반영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굳이 경기 그렇죠. 직전에 골대를 바꾸느냐? 네. 왜 그랬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불안감인 거죠. 그 불안감은 누구에 대한 불안감입니까? 그 불안감, 그러니까 뭐 이제 유승민 전 대표 뭐 반윤 진영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모든 이제 게임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만은 7대 3 그렇게 해도 이른바 반윤이라고 찍힌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아 안 보이거든요. 왔었다고 예. 보세요. 아니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다들 유승민 안돼법이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정작 저 대통령실에서 더 꺼려하는 건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하던데. 그렇게까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서 확장을 한다면 이거 이래도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예. 정치의 이런 프레임에서 중요한 건 이제 팩트보다도 퍼셉션,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뭐 팩트의 문제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그렇죠. 거냐가 예.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데 예. 그럼 뭐 좋지가 않죠. 아니 근데 안철수 의원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안철수 의원은 마지막에 같이 손잡고 대선 승리를 이뤄낸 사람이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 인터뷰했을 때 나는 뭐라 그랬죠? 보증인이라고 그러나 연대 보증인 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인데 나도 친윤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왜 유승민 안철수 같이 안 돼 이렇게 묶여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완전히 묶는 건 같진 않은데 이렇게 분류를 나누면 그렇게 조금 나누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대통령이든지 나하고 네. 가까운 사람, 예. 총선에서 이길 사람 생각할 거다. 그 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게 뭐 대통령이 직접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위 뭐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쪽에서 또 이야기가 나온 게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게 대선 주자는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대선 주자 나온단 안 말이에요.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대선 주자가 자기 뜻에 맞는 공천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됐건 간에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좋아요. 뭐 대선 주자 안 되는 것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대선 주자도 아닌 사람이 이제 대통령 가까울 수는 있는데 총선 승리까지 담보할 수 있느냐? 아,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음. 이렇게 룰이 정해진 상황에서 뭐 대체로 이제 반발하던 그 후보들도 이제 수긍을 하고 뭐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저도 뭐 별로 좋지 않게 보고 뭐 바깥에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들도 많은데 이게 그러면은 뭐 강제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냐? 야, 대통령 뜻이 그런 것 같으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음, 이런 의중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당내에. 음흠. 그리고 아니 우리 당 대표 뽑는데 뭐 우리끼리 하면 되지 왜 그래? 라는 걸 또 하니까 이것도 반민주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좀 그건 또 오바라는 생각이 있어요. 유승민 의원은 계속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어떤 반윤적인 색채를 더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한테 또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거야.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결선까지 가는 것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 선거 운동의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겠죠. 유승민 의원은 본인은 이제 손사래를 치지만은 어쨌든 반윤, 비윤도 아니고 반윤의 프레임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예. 그럼 지금 전당대회 만약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첫 번째고 네. 한다면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음. 아니면은 내가 아니다. 내가 또 대통령하고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냐라는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는 거죠. 유승민 의원이 혹시 아직 지금 출마 밝히진 않았거든요. 출마 선언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본인의 입으로 반반이라고 얘기한 네. 상태인데 출마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출마를 한다면은 자, 두 가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된다. 예. 안 되더라도 되게 유의미한 성과를 남겨 가지고 이제 후위를 도모한다. 뭐 음.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갈 거예요. 예. 당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나가는 되는 게 게 제일 무조건이죠. 좋고 예. 뭐 아깝게 안 되더라도 뭐 누가 대표가 되든지 간에 안철수 의원을 뭐 수도권 선거라든지 이런 데 좀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중도 확장성.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으니까 무조건 나갈 건데 유승민 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거를 어떤 전략으로 치를 것이냐에 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예. 그 뒤는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 막 언론에 목소리를 내고 열심히 뛰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보통 나가지 않아요? 뛰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김기현, 조경태, 안철수 이런 분들은 지방도 막 다니고 당내 뭐 행사 있으면 다 찾아가 가지고 이제 줄 쫙 서 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예. 내가 이길 수 있는 적임자다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 방방곡곡 다 돌고 있어요. 사실상 후보들이. 이제 이분들은 시작한 거예요, 예. 게임을. 근데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쓴다든지 예. 가끔 라디오 방송 나간다든지 예. 뭐 그런 정도밖에 없지 않나 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긴 하네요. 그 얘기는 내심 안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반반이다. 저는 그건 뭐 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중도 포기론이네요. 중도 포기라기보다 시작을 안 했으니까. 예. 시작을 이 정도면 시작한 거죠. 거죠. 이 정도. 안 뛰어드는 거죠. 아니 공식 선언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걸 몇 %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51입니까? 옛날에 무슨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51%만 믿는다. 예. 51이면은 그게 100이란 뜻이고 그렇죠. 49라면은 제로란 뜻이다. 그렇죠. 저는 약간 49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 그러니까 느낌에는. 나갈 가능성이 안 나갈 가능성 그게 나갈 가능성이 49에 가깝다는 거죠. 나갈 가능성 49, 안 나갈 가능성 51 정도 네. 보신다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여쭙냐면 유승민 의원이 요새 뭐 글 쓰시는 거나 활동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저분 지금 당연히 출마할 것 같은 느낌인데 계속 당에서 나오는 이제 주류 의원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길래 그래서 이제 윤통호 실장은 어떻게 받아보시는 그래서 건지 아까 제가 궁금했어요. 말씀드린 게 저도 뭐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네.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 이런 음. 이야기가 있으니까 발을 보면은 좀 안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봐라 네. 이런 게 또 있어요. 정치권에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유승민 의원이 이번 선거에
이번 당권 저 선거에 안 나간다면 그다음은 뭐가 있습니까? 그럼 관망이겠죠, 관망. 예,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지 보자. 뭐 이제 이런 식의 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음. 또 선거를 안 나가면은 오히려 조금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안 나가면. 네. 아니 오히려 나가서 과감하게 나가는 게 더 나가면 과감한 거 이게 아니에요? 링 안에 딱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경선 토론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안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활동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두고 보기로 하죠. 그 부분은.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민주당에서 큰일은 그 복당 문제였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복당을 했는데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정청래 최고위원이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해서 복당이 물 건너갔구나 했는데 어떻게 또 월요일에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뜻이 강했다라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뭐 말하자면 이제 베리에이션이 넓지는 않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뜻이 잘 투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민주당 사람들 만나보면은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뭐 목숨 걸고 나서서 반대할 일까지는 아니다. 뭐 그렇게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활동력도 좋고 화력도 좋으신 분이니까 예, 이재명 예. 대표한테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거랑 이제 정청래 의원이 옛날에도 다 잘해놓고 결국은 뭐 뒤통수 쳤다 또 그럴 거다. 이게 음. 있는 거고, 제가 하나 더 보는 건요. 지금 박지원 원장 계시고 지난 대선 때 복당한 분들이 있어요. 정동영, 네. 천정배. 네. 이분들이 지금 전주하고 광주에서 되게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요. 박지원 원장은 뭐 목포 내지는 해남 진도 출마설이 있는데, 네. 그럼 이제 호남, 전북, 전남, 광주지 않습니까? 음. 이게 민주당한테 좋은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요? 이런 이제 올드보이들이 70도 넘으신 분들이고, 또 말하자면은 이분들이 이제 다 나갔었는데 예. 그것도 이제 문 대통령 쪽하고 이렇게 갈등 끝에 나간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원래 뿌리가 친이 이재명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좀 다른 식인 건데, 이게 외연 확장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이제 호남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뭐 새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옛날 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들 강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의 구심점으로서 박지원 전 원장의 등장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실장님은 확장성의 제약, 그 반대일 수도 수도권에 있다.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의미.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네. 뭐 TK 지역이다, 예. 뭐 이런 곳에서 뭐 어떤 되게 흘러간 분들, 뭐 역량은 있다고 인정받는 분들이 다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공천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들이 PK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본인들은 항상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경륜이 있고 하니까 전통적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뭐 봐야 알죠. 그래요. 또 이재명 대표가 뭐 거기까지 계산한 것 같진 않고 그렇죠. 총선 일단은 때까지 보고 예,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닌 것 같고 어떤 당의 든든한 스피커, 빅 스피커의 영입 이런 걸 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SNS를 하나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제 올린 겁니다. 길고 깊은 겨울이 옵니다.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이렇게 짤막한 SNS긴 한데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뭉쳐야 된다. 뭐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도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하고 반비례 관계니까 조금 좋지가 않은데, 뭐 딴소리 하지 말고 이제 뭉치자,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당 전체를 향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네. 더 뭉치자. 저걸 갑자기 쓴 걸 보니까 이게 이제 김만배 씨 지금 자해하고 병원에 있는 김만배 씨가 검찰에 가서 뭔가 또 조사를 받고 회복한 뒤에 조사를 네. 받고 뭐 이러면서 설 무렵쯤에 소환이 임박한 거 아니냐. 그걸 이미 이제 알고 뭐 직감적으로 느끼고 저걸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검찰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크게 봐서 연동됩니다만 당내에서 이른바 비명계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겠죠. 비명계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는 오늘부터 이제 정상화가 됩니다. 정상화가 된다는 뜻은 여당도 참여를 해서 굴러가게 잘 됐죠. 되는데요. 예. 예. 어떻게 내다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유가족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예. 국민의힘하고. 그래서 그걸 볼 때 돌아오는구나 싶었어요. 유가족을 만나 가지고 손잡아 주고 음.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잘하겠습니다." 해 놓고 "국정조사 못 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유가족 간담회 잡았다는 거는 음. 그런 수순이 잡혀 있었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좀 높아지니까 예. 조금 여유도 생기고 안정감도 생기고 또 확장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합리적인 분이니까 예. 거기다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연결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 거 네. 같은 것도 조금 국민의힘한테 거꾸로 자신감을 아. 줄 수도 있는 거죠. 국조위원이었던 신현영 의원의 네. 그 닥터카 논란, 논란이 예. 그것도 하나 원인이 됐을 거다. 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죠. 판단한 것에.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 뭐 증인 채택건도 있고 또 기한을 1월 7일에서 더 연장하는 것도 있고 조금 쟁점들은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한의 문제인 거고 이런 거겠죠. 아마 개문 발차를 할 겁니다. 음. 시작하고 예. 시작부터 하자. 그래서 뭐 성과가 나오니까 연장하자. 또 어떤 쪽은 이 성과가 안 나오니까 시간이 짧아서 이런 거다. 연장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은 무조건 연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좀 보겠죠. 상황 같은 거. 그것도 앞으로 조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시한 그리고 연장 문제. 지금 이제 그 특수본의 수사 발표라고 그래야 되나? 중간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예. 어떻게 나오냐, 그것하고도 연동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의 판을 읽고 다가올 판을 전망해봤습니다. 윤태근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